안녕하세요. 인생에도 딘동댕이 있다. 딘동쌤입니다. 이번 시간부터 소설 동백꽃 들어가는데요. 바로 본문으로 들어가면 어려울 수 있어서 줄거리와 인물에 대해 좀 살펴본 다음에 들어가겠습니다. 놀랍게도 교과서에 동백꽃 전문이 다 실려 있어요. 보통은 너무 기니까 잘라서 부분만 실어 놓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있어요. 작품 한 편을 온전히 감상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니까 조금 길다고 느껴지더라도 단편 소설의 호흡을 한번 느껴본다 생각하고 잘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줄거리 영상을 볼 거예요. 줄거리 영상을 보고 등장하는 인물 2명에 대해서 드는 생각을 자유롭게 마인드맵 형식으로 적어 보겠습니다. 스토리와 캐릭터에 대한 이해를 어느 정도 한 후에 본문을 들어가 보도록 할 거예요. 일단 줄거리 영상을 보여드릴 텐데 등장인물인 나와 점순이에 대해 드는 생각을 자유롭게 적어보세요. 각각의 인물에 대한 사실적 정보도 좋고 어떤 성격인 것 같은지 또 어떤 감정을 느꼈을지 등등 생각나는 대로 최대한 많이 적어보세요. 동백꽃. 주인공 나는 농촌 마을에 사는 소작인의 아들이고 점순이는 같은 마을에 사는 마름의 딸입니다. 나의 집은 점순네를 통해 땅을 빌려 농사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오늘도 나의 집 수탉은 점순네 수탉에게 마구 쪼이고 있습니다. 점순이가 자기 집 수탉을 데려와 나의 집 수탉과 닭싸움을 붙여놓은 것입니다. 나는 점순이가 자신을 괴롭히는 이유를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나흘 전 일입니다. 점순이가 울타리를 엮고 있는 나에게 살며시 다가와 감자를 내밀었습니다. 네 집엔 이거 없지? 너 봄감자가 맛있단다. 난 감자 안 먹는다. 니나 먹어라. 나는 고개도 돌리지 않고 감자를 도로 어깨너머로 쑥 밀어버렸습니다. 그러자 점순이는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라 눈물까지 어린 채로 휑하니 달아나더니 그 다음부터 이놈의 닭! 죽어라! 하고 보란듯이 나의 집 닭을 못살게 구는 것입니다. 이놈의 계집애! 남에다가 알 못 나가라고 그러니? 나는 소작인의 아들이기 때문에 마름집 딸인 점순이의 괴롭힘을 고스란히 당하고 있을 수밖에는 별 도리가 없습니다. 참다 못한 나는 점순네 수탉을 이기려고 자기 집 수탉에게 고추장을 먹여보지만 닭싸움에서 또다시 패하고 맙니다. 산에서 나무를 하고 오는 길에 나는 점순이가 또 닭싸움을 붙여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른 자기 집 수탉을 보고 화가 난 나는 점순네 수탉을 담매로 때려 엎습니다. 그 바람에 점순네 수탉은 죽고 맙니다. 이놈아! 너 왜 남의 닭을 때려 죽이니? 누집 닭인데! 점순이가 떠미는 바람에 자빠진 나는 소작인인 자신의 집안 사정을 생각하자 겁이 나서 엉 하고 울음을 터뜨립니다. 그럼 너 이단부턴 안 그럴 터냐? 그래. 인젠 안 그럴 테야. 닭 죽은 건 염려 마라. 내 안 이럴 테니. 그리고 멋에 떠다 밀렸는지 점순이는 나의 어깨를 짚은 채 그대로 픽 쓰러집니다. 그 바람에 나의 몸뚱이도 겹쳐서 쓰러지며 노란 동백꽃 속으로 폭 파묻혀버립니다. 알싸한 그리고 향긋한 그 냄새에 나는 땅이 꺼지는 듯이 온 정신이 아찔하였습니다. 그럼 잠시 영상을 멈추고 두 인물에 대한 마인드맵, 빅데이터 분석을 해보세요. 많이 적으면 적을수록 좋습니다. 여러분들의 어휘력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해 볼 수도 있는 기회니까요. 최선을 다해 보세요. 10개 이상씩 적으면 아주 훌륭한 거고요. 5개 정도씩 적으면 평범한 정도라고 할 수 있겠네요. 선생님이 정리한 것들하고 한번 비교해 보면서 추가할 것이 있으면 추가해 보세요. 일단 남자 주인공인 나는 어떤 애인 것 같아요? 좋게 말하면 순진한 거고 나쁘게 말하면 좀 멍청하죠? 많이 떨어져요. 애가 많이 둔하고 눈치가 없어요. 점순이가 자기를 왜 괴롭히는지 소설 끝날 때까지 몰라요. 어리둥절한 상태로 쭉 갑니다. 물론 본인 입장에서는 억울하기도 하겠죠? 이유를 모른 채 두들겨 맞는 거니까 화도 날 거예요. 그럼 점순이는 어떤 애인 것 같아요? 일단 성격이 좀 괄괄하고 드센 느낌이 들죠?
또 나를 괴롭히는 거 보면 아주 당돌하고 매서워요. 집요하고 악랄한 면도 보이고요. 동네 어른이 시집 언제 갈 거냐고 물었을 때 염려 마서유, 어른이 알아서 가려고 이러거든요. 이런 걸 넉살 좋다고 해요. 부끄러울 수도 있는 질문인데 그냥 아무렇지 않게 넘기는 거 보면 참 넉살 좋고 털털한 것 같아요. 치밀하게 계획하고 괴롭히는 거 보면 야무진 면도 보입니다. 하지만 나에게 감자를 건네줄 때 모습을 보면 또 순박하고 순진한 면도 있어요. 물론 너 집엔 이거 없지? 이 말이 나의 자존심을 건드리게 돼서 이렇게 일이 틀어졌지만 점순이 입장에서도 부끄러우니까 츤츤댄 거예요. 무릎 꿇고 널 위해 준비했어. 이럴 순 없잖아요. 그래서 오다 주었다 느낌으로 준 건데 안타깝게도 나가 점순이의 의도를 못 알아챈 거죠. 거절당하고 나서 굉장히 부끄럽고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밉기도 했겠죠. 하지만 점순이의 괴롭힘을 보면서 사이코패스라든지 데이트 폭력 뭐 이런 식으로 보는 건 좀 너무 나간 거예요. 우리 어릴 때 여자애들 고무줄하고 있으면 남자애들이 가서 고무줄 끊고 도망가잖아요. 그거 왜 그러는 것 같아요? 아시잖아요. 좋아해서 괴롭히는 거. 관심 없는 애한테는 말도 안 걸어요. 좋아하니까 야! 진짜 짜증나! 하는 그 모습을 보고 싶은 거죠. 물론 괴롭히는 걸 잘했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이 소설에서 점순이의 행동을 이해할 때 그러한 맥락에서 미숙한 형태의 사랑이라고 읽어줘야 한다는 얘기예요. 이해됐나요? 요즘 워낙 이별살인이니 데이트 폭력이니 무서운 일들이 많아서 조심스럽긴 하지만 그렇다고 점순이를 그렇게 보는 건 너무 간걸한 얘기입니다. 저는 그런 폭력들이 미숙함에서 비롯된 거라고 생각해요. 사랑이라는 감정은요, 인간이 느끼는 감정 중에 가장 강렬한 감정이잖아요. 반대쪽에는 증오가 있죠? 이 두 감정은 너무나 그 강도가 세서 미숙한 인간이 감당하기엔 벅찬 감정이에요. 처음 사랑이라는 감정이 들면 이게 뭐지? 하면서 주체가 안 돼요. 아시죠? 사랑이라는 감정에 훈련이 안 되어 있는 사람은 그 감정에 휘말릴 수밖에 없어요. 자기도 모르게 이상한 행동들 한다니까요. 근데 재밌는 건 이 사랑의 감정의 뒷면이 바로 증오라는 거예요. 양극단은 통한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죽도록 사랑했기 때문에 죽도록 미울 수 있는 거예요. 별로 사랑하지 않았다면 별로 밉지도 않아요. 친구 사이도 마찬가지죠. 그 친구와 틀어졌을 때 그 친구가 정말 죽도록 밉다면 여러분은 그 친구를 정말 많이 좋아했던 거예요. 아무튼 그런 사랑과 이별의 경험이 많이 없는 사람들은 그런 감정이 들 때 주체가 안 되는 거예요. 뭔 짓을 할지 모르는 무서운 사람이 되는 거죠. 노련한 칼잡이는요, 절대 급소 안 찔러요. 찔러도 안 죽을 곳만 찌르죠. 근데 태어나서 처음 식칼을 든 사람은요, 어딜 찌를지 몰라요. 그날은 진짜 누구 하나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나중에 이런 미숙한 폭력을 저지르지 않으려면 부지런히 경험을 쌓아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숙제 내드립니다. 다음 주까지 남자친구, 여자친구 사귀어 오세요. 아시겠죠? 평소 마음속에 품고 있던 사람에게 고백해보는 거예요. 할 수 있어요? 해야 돼요. 차이면 어떡하냐고요? 오히려 좋아요. 이번 기회에 거절의 아픔을 경험할 수 있는 거잖아요. 성공하면 개이득이죠? 어때요? 이건 무조건 이기는 게임인 거예요. 그리고 제가 방패막이 되어 드리잖아요. 차이면 얘기하세요. 아, 이거 국어 숙제였어. 뭘 또 그렇게 진지하게 받아들여. 재미로 한 건데. 아시죠? 다음 주에 숙제 검사합니다. 그리고 벌써 다른 반은 숙제 해온 친구도 있어요. 몰래 따로 와서 선생님 고맙습니다 하고 갔거든요. 꼭 해보세요. 알겠죠? 자, 그럼 본문으로 가봅시다. 줄거리를 정리해보면서 읽을 텐데요. 저번 시간에 배웠던 소설의 구성 단계별로 정리해 볼 거예요. 발단부터 시작하겠죠? 읽으면서 줄거리를 두세 줄로 요약해 보세요. 그럼 지금 시작합니다. 170쪽이에요. 오늘도 또 우리 수탈기 막조이였다. 내가 점심을 먹고 나무를 하러 갈 양으로 나올 때였다. 산으로 올라서려니까 등 뒤에서 푸드득 푸드득하고 달개 횟소리가 야단이다. 깜짝 놀라며 고개를 돌려보니 아니나 다르랴 두 놈이 또 얼렸다. 점순네 수탉. 은 대강이가 크고 똑 오소리같이 실팍하게 생긴 놈. 이 덩저리 작은 우리 수탉을 함부로 해내는 것이다.
그것도 그냥 해내는 것이 아니라 푸드득하고 면두를 쪼고 물러섰다가 좀 사이를 두고 또 푸드득하고 모가지를 쪼았다. 이렇게 멋을 부려가며 여지없이 닦아놓는다. 그러면 이 못생긴 것은 쪼일 적마다 주둥이로 땅을 받으며 그 비명이 킥킥 할 뿐이다. 물론 미처 아물지도 않은 면두를 또 쪼이어 붉은 선혈은 뚝뚝 떨어진다. 이걸 가만히 내려다보자니 내 대강이가 터져서 피가 흐르는 것 같이 두 눈에서 불이 번쩍 난다. 대뜸 지게 막대기를 메고 달려들어 점순내 닭을 후려칠까 하다가 생각을 고쳐먹고 헛매질로 떼어만 놓았다. 이번에도 점순이가 쌈을 붙여놨을 것이다. 바짝바짝 내 기를 올리느라고 그랬음에 틀림없을 것이다. 고놈의 계집애가 요새로 들어서서 왜 나를 못 먹겠다고 그렇게 아르릉거리는지 모른다. 자, 어떤 내용이었나요? 점순이가 또 자기네 수탉하고 우리 집 수탉하고 닭싸움을 시키는 장면이었죠? 자기네 수탉은 이렇게 크고 우리 집 수탉은 조그만데 싸우면 당연히 누가 이기겠어요? 자기네가 이기겠죠? 일부러 나 괴롭히려고 쌈을 붙여놓은 거예요. 우리 수탉은 계속 쪼이면서 면두에 피가 나는데도 제대로 반격도 못하고 땅만 킥킥거리면서 쪼고 있어요. 근데 나는 점순이가 왜 이렇게 나를 괴롭히는지 이유를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럼 줄거리를 한번 정리해 봅시다. 점순이가 또 자기네 수탉과 우리 집 수탉에 쌈을 붙여놨다. 나는 점순이가 요즘 왜 이렇게 자신을 못살게 구는지 알지 못하고 있다. 됐나요? 근데 조금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사실 시간 순서대로라면 감자 사건이 먼저 나와야겠죠? 점순이의 괴롭힘은 내가 감자를 거절한 이후의 일이니까요. 근데 닭싸움을 시키는 장면부터 나와요. 이 부분이 소설에서 시간상 현재거든요. 감자 사건은 나흘 전이에요. 전개가 바로 이 나흘 전 감자 사건부터 시작입니다. 주인공이 과거를 회상하는 방식으로 서술되는데 이처럼 시간 순서대로 이야기가 전개되지 않고 현재에서 과거로 되돌아가는 구성을 역순행적 구성이라고 합니다. 시간 순서대로 쭉 서술하는 것은 순행적 구성이고요. 동백꽃은 사건의 시간적 순서를 잘 기억해 두지 않으면 굉장히 헷갈리거든요. 발단에서 점순이가 또 닭싸움을 시키는 부분이 현재고 전개는 과거의 감자 사건, 즉 왜 점순이가 나를 이토록 괴롭히는지 그 이유가 나오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됐나요? 그럼 전개로 가봅시다. 171쪽 네 번째 줄이네요. 나흘 전 감자 쪼간만 하더라도 나는 저에게 조금도 잘못한 것은 없다. 계집애가 나무를 캐러 가면 갔지 남 울타리 엮는데 쌩이질을 하는 것은 다 뭐냐. 그것도 발소리를 죽여가지고 등 뒤로 살며시 와서 예, 너 혼자만 일하니? 하고 긴치 않는 수작을 하는 것이다. 어제까지도 저와 나는 이야기도 잘 않고 서로 만나도 본척만척하고 이렇게 점잖게 지내던 터이련만 오늘로 갑작스레 대견해졌으면 웬일인가. 항차 망하지만한 계집애가 남 일하는 놈 보고 그럼 혼자 하지 때로 하디? 내가 이렇게 내뱉는 소리를 하니까 너 일하기 좋니? 또는 한여름이나 되거든 하지 벌써 울타리를 하니? 잔소리를 두루 늘어놓다가 남이 들을까봐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는 그 속에서 깔깔댄다. 별로 우스울 것도 없는데 날씨가 풀리더니 이놈의 계집애가 미쳤나 하고 의심하였다. 게다가 조금 뒤에는 지 집게를 할금할금 돌아다 보더니 행주 치마에 속으로 꼈던 바른 손을 뽑아서 나의 턱 밑으로 불쑥 내미는 것이다. 언제 구웠는지 아직도 더운 김이 획 끼치는 굵은 감자 3개가 손에 뿌듯이 쥐었다. 너 집엔 이거 없지? 하고 생색 있는 큰 소리를 하고는 제가 준 것을 남이 알면 큰일 날 테니 여기서 얼른 먹어버리란다. 그리고 또 하는 소리가 너 봄감자가 맛있단다. 난 감자 안 먹는다. 니나 먹어라.
나는 고개도 돌리려 하지 않고 일하던 손으로 그 감자를 도로 어깨 너머로 쑥 밀어버렸다. 그랬더니 그래도 가는 기색이 없고 뿐만 아니라 새근새근하고 심상치 않게 숨소리가 점점 거칠어진다. 이건 또 뭐야 싶어서 그때야 비로소 돌아다 보니 나는 참으로 놀랐다. 우리가 이 동리에 온 것은 근 3년째 되어 오지만 여태껏 가무잡잡한 점순이의 얼굴이 이렇게까지 홍당무처럼 새빨개진 법이 없었다. 게다 눈에 독을 올리고 한참 나를 이렇게 쏘아보더니 나중에는 눈물까지 어리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바구니를 다시 집어들더니 이를 꼭 악물고는 엎어질 듯 자빠질 듯 논둑으로 휑하게 달아나는 것이다. 어쩌다 동리 어른이 너 얼른 시집을 가야지 하고 웃으면 염려 마서유. 갈 때 되면 어련히 갈라고. 이렇게 천연덕스레 받는 점순이었다. 본시 부끄러움을 타는 계집애도 아니거니와 또한 분하다고 눈에 눈물을 보일 얼병이도 아니다. 분하면 차라리 나의 등허리를 바구니로 한번 모질게 후려 세리고 달아날지언정. 그런데 고약한 그 꼴을 하고 가더니 그 뒤로는 나를 보면 잡아먹으려고 기를 복복 쓰는 것이다. 서로 주는 감자를 안 받아먹는 것이 실례라 하면 주면 그냥 주었지 너 집엔 이거 없지? 는 다 뭐냐. 그렇잖아도 저희는 마름이고 우리는 그 손에서 배제를 얻어 땅을 붙임으로 일상 굽실거린다. 우리가 이 마을에 처음 들어와 집이 없어서 곤란으로 지낼 때 집터를 빌리고 그 위에 집을 또 짓도록 마련해 준 것도 점순네의 호의였다. 그리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농사 때 양식이 달리면 점순네한테 가서 부지런히 구워다 먹으면서 인품 그런 집은 다시 없으리라고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곤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17씩이나 된 것들이 수군수군하고 붙어 다니면 동리에 소문이 사났다고 주의를 시켜준 것도 또 어머니였다. 왜냐하면 내가 점순이하고 일을 저질렀다가는 점순네가 노할 것이고 그러면 우리는 땅도 떨어지고 집도 내쫓기고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까닭이었다. 그런데 이놈의 계집애가 까닭 없이 기를 복복 쓰며 나를 말려 죽이려고 드는 것이다. 눈물을 흘리고 간 그 다음날 저녁 나절이었다. 나무를 한 짐 잔뜩 지고 산을 내려오려니까 어디서 닭이 죽는 소리를 친다. 이거 네 집에서 닭을 잡나 하고 점순네 울 뒤로 돌아오다가 나는 그만 두 눈이 둥그레졌다. 점순이가 저희 집 봉당에 홀로 걸터 앉았는데 이게 치마 앞에다 우리 씨암 닭을 꼭 붙들어 놓고는 이놈의 닭, 죽어라, 죽어라. 요렇게 안팡스레 패주는 것이 아닌가. 그것도 대가리나 치면 모른다마는 아주 알도 못 낳으라고 그 볼기짝개를 주먹으로 콕콕 쥐어박는 것이다. 나는 눈에 쌍심지가 오르고 사지가 부르르 떨렸으나 사방을 한번 휘돌아보고야 그제야 점순이 집에 아무도 없음을 알았다. 잡은 참 지게 막대기를 들어 울타리에 중턱을 후려치며 이놈의 계집애 남의 닭 알 못 낳으라고 그러니? 하고 소리를 빽 질렀다. 그러나 점순이는 조금도 놀라는 기색이 없고 그대로 의젓이 앉아서 제 닭 가지고 하듯이 또 죽어라 죽어라 하고 패는 것이다. 이걸 보면 내가 산에서 내려올 때를 겨냥해가지고 미리부터 닭을 잡아가지고 있다가 내 보란 듯이 내 앞에서 쥐지르고 있음이 확실하다. 그러나 나는 그렇다고 남의 집에 뛰어들어가 계집애하고 싸울 수도 없는 노릇이고 형편이 썩 불리함을 알았다. 그래 닭이 맞을 적마다 지게막대기로 울타리나 후려칠 수밖에 별 도리가 없다. 왜냐하면 울타리를 치면 칠수록 울섭이 물러앉으며 뼈대만 남기 때문이다. 허나 아무리 생각하여도 나만 믿지는 노릇이다. 이년아, 남의 닭 아주 죽일 터이냐? 내가 도끼 눈을 뜨고 다시 꽤 호령을 하니까 그제야 울타리개로 쪼르르 오더니 울 밖에 서는 나의 머리를 겨누고 닭을 내팽개친다. 이씨,
더럽다, 더럽다. 더러운 걸 널더러 입대 끼고 있으랬니? 망할 계집애년 같으니. 하고 나도 더럽단 듯이 울타리깨를 휑하게 돌아내리며 약이 오를 대로 다 오른 것은 암탈기 풍기는 서슬에 나의 이마빼기에다 물지똥을 찍 갈겼는데 그걸 본다면 알집만 터졌을 뿐 아니라 골병은 단단히 든 듯 싶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의 등 뒤를 향하여 나에게만 들릴 듯 말 듯한 음성으로 이 바보 녀석아. 너 베넷병신이지? 그만도 좋으련만 너 아버지가 고자라지? 뭐? 울아버지가 그래 고자야? 한량으로 열번거지가 나서 고개를 획 돌려 바라봤더니 그때까지 울타리 위로 나와 있어야 할 점순이의 대가리가 어디 갔는지 보이지를 않는다. 그러다 돌아서서 오자면 아까의 한 욕을 울 밖으로 또 퍼붓는 것이다. 욕을 이토록 먹어가면서도 대거리 한마디 못하는 걸 생각하니 돌뿌리에 채키어 발톱 밑이 터지는 것도 모를 만치 분하고 급기야는 두 눈에 눈물까지 불끈 내솟는다. 그러나 점순이의 침해는 이것뿐이 아니다. 사람들이 없으면 틈틈이 저의 집 수탉을 몰고 와서 우리 수탉과 쌈을 붙여 놓는다. 저의 집 수탉은 썩 험상궂게 생기고 쌈이라면 회를 치는 고로 을에 이길 것을 알기 때문이다. 그래서 툭하면 우리 수탉이 면두며 눈깔이 피로 흐드르하게 되도록 해놓는다. 어떤 때에는 우리 수탉이 나오지를 않으니까 요놈의 계집애가 모이를 쥐고 와서 꿰어내다가 쌈을 붙인다. 전개가 좀 긴데요. 소설의 구성상 전개는 갈등이 이제 겉으로 드러나기 시작하는 부분이에요. 계기가 나오죠. 나흘 전 점순이가 정성스레 집에서 삶아온 감자를 어떻게 해버리죠? 쳐다보지도 않고 니나 먹어라 라고 해버리죠. 물론 점순이도 부끄러우니까 츤츤댄 겁니다. 근데 그게 나의 자존심을 건드린 거예요. 갈등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이때부터 점순이가 나를 못살게 굴어요. 우리 집 씨암탉에 볼기짝개를 콕콕 쥐어박아요. 알 못 낳게 하려는 거죠? 대가리도 아니고 거기를 집중적으로 때린다는 것은 점순이의 집요함과 악랄함이 드러나는 부분이에요. UFC에서도요, 로블로라고 해서 벨트 아래쪽을 가격하는 건 반칙이에요. 실격 처리된다고요. 다분히 의도가 보이는 행동이죠.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 집 수탉을 괴롭혀요. 이번에는 직접 때리지 않고 자기네 닭하고 싸움을 붙여요. 점순이네 수탉은 대강이가 크고 실팍하게 생겼는데 우리 집 닭은 딱 봐도 작고 약해 보여요. 싸우면 상대가 안 되죠. UFC 선수들도 아무리 싸움을 잘해도 체급은 무시 못하거든요. 점순이는 또 반칙성 플레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체급 차이가 많이 나는데도 싸움을 붙입니다. 그 결과 우리 집 수탉은 면두며 눈깔이 피로 흐드르하게 됩니다. 보다 못해 이제 나도 꾀를 내게 되는데요. 여기부터가 위기입니다. 위기 부분도 시간상으로는 과거예요. 절정부터 다시 현재로 돌아오게 되는데 일단 오늘은 전개까지의 줄거리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딩동댕 디노쌤이었습니다. 빠이.